Мое личное мнение, я бы Хамзату посоветовал бы, чтобы он в стойке дрался с ним. Вот чисто по боксу пустых, Хамзат лучше.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대 깨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던 맥살로웨이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컨트롤 시간도 21분 40초로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압도적인 타이틀전은 아만다 누네스와 펠리샤 스펜서의 경기 이후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통계로나 내용으로나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경기 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치마에프가 현재 훈련을 하는 팀은 거의 실험체를 만들어간다 할 정도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캠프의 질이 좋았던 만큼 확실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죠. 또 치마에프의 완력에 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치마에프의 완력도 훌륭하지만 컨트롤과 같은 경우 단순 힘이 좋았기 때문이라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 본인도 얘기를 했고 또 합입전을 치른 직후에 포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둘 모두 완력이 뿌리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무게중심과 밸런스가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치마에프는 그립을 감고 끌어내리는 장면들이 많은 만큼 완력이 더 눈에 띄긴 하지만 상위에서의 압박은 단순 완력의 차이라기보단 상대가 힘을 쓸 수 없도록 좋지 않은 포지션에 가둬놓는 컨트롤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몸을 잘 찌그러뜨려 놓고 엉덩이를 뺄 수 있는 공간을 지워주는 장면이 경기 내내 반복됐기 때문에 테크닉을 통한 완벽에 가까운 컨트롤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프리뷰에선 치마에프의 체력이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를 끝으로 우스만의 경기력이 재평가받고 있죠. 물론 체급의 차이와 캠프를 치르지 않았던 만큼 테이크다운 디펜스의 측면에선 우스만이 잘 싸웠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경기 운영의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폭력적인 파운딩이나 무리한 서브미션 시도보다 타격전을 아예 배제하는 경기를 가지고 왔죠. 25분간 운영을 하는 안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더 완성도 있는 파이터로 진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사실 치마에프의 체력보다 듀플레시가 다른 의미로는 더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분이 넘게 깔려 있으면서 서브미션을 당하지 않고 계속 손싸움을 해주었다는 점, 끝까지 펀치를 날리고 큰 의미는 없었지만 나름 서브미션 캐치를 노렸다는 점에서 꺾이지 않는 투지와 체력만큼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치마에프의 체력 얘기를 해보자면 상위에서 무리한 파운딩이나 서브미션 시도 혹은 스크램블보다 포인트를 따며 잠식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3라운드를 버텨낼 수 있다면 듀플레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완벽하게 틀렸죠. 치마에프가 1라운드에 크루시픽스를 잡았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패배하지 않는 경기에 대한 해법을 완벽하게 제시한 좋은 전략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크루시픽스에 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이번 경기에서 제가 가장 불만이 있었던 점은 심판이 2번이나 스탠딩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상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듀플레시를 컨트롤하고 있었는데 만약 스탠딩을 선언하고 나서 치마에프가 넉아웃이라도 당했다면 아주 큰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기의 양상이 루즈하더라도 그건 시청자들의 입장이지 심판이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경기를 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달려나가는 치마에프와 옥타곤의 중앙을 차지하는 듀플레시를 보아 둘 모두 압박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테이크다운이죠. 많은 분들께서 치마에프의 태클에 니킥 카운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플링의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은 셋업 없이 태클을 시도하지 않죠. 보시면 뒷손 스트레이트로 페인트가 있었고 그에 반응하는 듀플레시가 무릎을 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치마에프의 머리가 듀플레시의 왼발 바깥쪽으로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퍼컷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UFC에서 대표적인 몸치 커티스 블레이즈의 태클과 같이 셋업이 없이 아주 정직하게 들어오는 태클은 어퍼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5라운드에 나왔던 장면을 보시면 역시 뒷손 스트레이트로 먼저 반응을 이끌어낸 후에 태클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치마에프의 태클을 막기가 어려운 이유는 컨택을 해준 후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자세를 아주 낮추면서 어깨로 상대를 들어버리기 좋은 각도를 세팅하는 이유에서가 있습니다. 태클을 들어갔을 때 듀플레시의 엉덩이의 위치를 보시면 항상 치마에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죠. 이런 태클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 레슬링의 태클 메커니즘이 몸에 정말 잘 배어있기 때문인 것 같고 떨어질 때 다리를 컨트롤하기에도 좋은 만큼 넘기고 나서 사이드 마운트를 잡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치마에프가 듀플레시를 넘기는 장면 중에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마에프의 발의 위치입니다.
치마에프의 발의 위치를 보시면 듀플레시의 발꿈치 뒤에 위치시키며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 무릎으로 듀플레시가 빠질 길을 막아주면서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모습, 상체의 그립을 타이트하게 감은 후 중심이 되는 발 뒤에 걸어 트립으로 넘기는 모습, 전반적으로 발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중심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하기 전 듀플레시의 인터뷰에선 어떻게 치마에프의 그래플링을 대비했냐는 질문이 있었죠. 듀플레시는 치마에프만큼 훌륭한 그래플러가 자신의 캠프에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챔피언을 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대신 더블렉이 좋은 선수, 싱글렉이 좋은 선수, 컨트롤이 좋은 선수를 불러 따로 세분화를 시켜 데뷔했다고 얘기했는데 접근 자체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훈련을 하면서도 무조건 넘어간다. 하지만 너가 언제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보자. 내가 최대한 버티고 결국엔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마에프의 컨트롤이 좋았다는 거죠. 3라운드까지는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지만 4, 5라운드에 가서는 코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무조건 끝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듀플레시는 치마에프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전략인 크루시픽스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기에선 크루시픽스가 나온다면 그대로 피니시가 나오거나 파운딩에 중점을 두면서 포지션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치마에프를 보면 데미지보단 왼팔로 가볍게 툭툭 쳐주면서 불편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파운딩을 쳐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듀플레시가 브릿지를 해주며 어깨가 빠지려고 하자 의식적으로 왼팔을 눌러주며 자리의 포지션을 움직여 그립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장면이 계속 나왔는데 데미지보단 컨트롤이 우선이라는 MMA 그래플링이 아주 정석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죠. 일단 크루시픽스를 잡는다는 게 가슴과 어깨가 완전히 컨트롤 되어야 하기도 하고 사이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 포지션이긴 합니다. 또 빠져나가려면 쉬지 않고 브릿지를 해주면서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돌아주어야 하는데 브릿지를 한다는 것이 이미 체력을 정말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들여 가장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오는 치마에프 팀의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가 앞면을 집어넣으면서 각이 나오지 않자 치마에프가 왼팔로 밀고 오른팔로 때리려는 장면이 나왔고 그때 듀플레시가 브릿지를 하며 어깨가 빠지려는 장면이 나왔는데 크루시픽스를 탈출하는 장면은 모두 치마에프가 오른팔을 사용하며 듀플레시의 오른팔에 공간이 조금 생겼을 때였습니다. 왼팔로만 파운딩을 가볍게 쳐줬을 때는 아무리 브릿지를 해도 이스케이프를 할 수가 없었죠. 여기서도 보면 치마에프가 계속 본인의 왼쪽 다리를 듀플레시의 오른쪽 어깨에 붙여주며 같은 방향으로 돌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덕분에 전반적으로 이스케이프를 할 공간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체의 그립 싸움을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목을 방어하지 않으면 초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또 상체를 들어 엉덩이를 빼고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끌고 내려가 버리고 힘을 쓸 수가 없는 포지션에서 웅크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체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고 상대의 무게를 짊어졌을 경우에는 체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4, 5라운드에 가서는 치마에프 본인도 지치는 나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보시면 백에서 잡아놓을 때의 그립이 경기 초반보단 훨씬 타이트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덕분에 듀플레시가 일어설 때 미끄러지며 포지션을 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5라운드의 드라이브의 날카로움이 훨씬 떨어지면서 듀플레시가 디펜스를 하는 장면도 나왔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고 딱히 치마에프의 체력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분이나 컨트롤을 당하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듀플레시의 체력이 이상한 거죠. 이 정도로 깔려 있었다면 보통의 선수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마 초크 그립을 아주 쉽게 내줬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치마에프의 체력은 깔끔하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타격에 관한 부분으로 확실히 치마에프의 타격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앞으로도 굳이 타격전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보자기가 너무 강력해서 상성을 아예 덮어버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가 나름 데뷔를 잘해왔다고 느껴지는 부분 역시 있었는데 치마에프가 백에서 다리를 넘기려고 했을 때 그립을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치마에프에 대한 분석은 나름 잘해온 것처럼 보이죠. 또 쉬지 않고 손목 싸움을 해줬던 만큼 피니시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하위에서 자신의 다리를 이렇게 쉬게 해주는 장면들도 보면 하위에서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리 데뷔를 해도 치마에프의 그래플링 게임이 상상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미들급의 컨텐더들을 보면 딱히 이렇다 할 상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듀플레시는 스프롤이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사이즈와 완력이 좋음에도 무너졌고 탄력을 통한 스크램블이 정말 좋은 휘테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치마에프가 건강하게 경기장에 나타나는 이상 당장의 컨텐더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